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플의 이삭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고 여러분께 제작해드린 올백 테마까지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일단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일 먼저 저희가 해볼 것은 사이트의 어떤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편하죠. 제일 처음에 가볼 것이 어디냐? 여기 세팅 섹션에 가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제너럴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 그리고 제너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트 타이틀 그리고 태그라인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쭉 밑에 내려 보시면 사이트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한국어 있네요. 그래서 한국어 선택을 한 다음에 타임존 있거든요. 타임존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존은 위쪽에 쭉 올리시다 보면은 아시아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섹션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S 있는 데를 보시면 아마 서울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서울 여기까지 해서 한국어랑 타임존은 서울로 바꿔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디를 가시냐? 제일 밑으로 내려서 Save Change라고 하는 이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메뉴들도 다 한국어로 바뀌게 되고 이런 화면들도 좀 한국어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볼 텐데요. 여기에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2024년 2월 22일이라고 하는 얘를 설정을 해야지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월 나오고 일 나오는 날짜 표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시간 표시 형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전 4시 13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4시 13분 오전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고 A하고 공백을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 여기 밑에 보이시는 미리 보기 있죠? 오전 뭐 4시 14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날짜 표시 형식이랑 시간 표시 형식까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섹션에서는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고유주소 섹션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주소는 저희가 앞으로 블로그 글들을 이제 써 나갈 텐데 블로그 글의 주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글 이름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글이 보여지냐면 워플에 이제 블로그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주소가 앞에 wplaybook.com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슬래시가 있는 상태에서 글 제목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wplaybook.com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글 포스트 URL이 바로 나오는 것을 선호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 이 글에 대해서 URL을 한글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글보다는 영어 URL을 사용을 해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여러분이 카톡이나 여러 SNS에다가 공유를 할 때 한글 URL들은 못생기게 나옵니다. 깨져서 변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영어 주소를 선호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중에서는 한글이 더 SEO 측면에서 좋다 그 생각하셔서 한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SEO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영어 주소로 써놓으면 여러 가지 플러그인도 설치할 필요도 없고 다른 분들이 그냥 이 URL 그냥 복사해서 공유해 줄 때도 깔끔하게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URL 주소는 영어로 한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 볼게요. 고유 주소 구조 글 이름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밑에 변경사항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유 주소도 저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곳은 어디냐? 이 토론 섹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토론 섹션은 뭐냐? 블로그에 댓글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그런 토픽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댓글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기본글 설정에 있는 요 세 가지 있는 거 다 그냥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것이
새 글의 사용자가 댓글 달기 허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를 해제를 해 주셔야지 댓글 기능이 완벽하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댓글을 없애는 이유는 댓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 우리 글을 읽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저희가 뭐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저희 블로그를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재방문 효과 때문에 댓글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뭐가 있냐면 워드프레스에는 댓글이 그 독자에게서부터도 달리지만은 스팸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글에 걸쳐가지고 스팸 댓글이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지우는 것도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화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블로그에 있는 그 정보를 어떤 방문자가 와서 소화를 하고 의문점이 해결이 되었을 때 광고를 클릭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동안에 광고 노출이 되는 그걸로써 이제 수익을 얻는 걸로 저희는 그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으면 홈페이지 용량도 늘어나고 댓글 지우는데도 시간 걸리고 댓글에 답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불편한 점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도 변경사항 저장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 파트에서 일반, 그 다음에 뭐 토론, 고유 주소 여기까지 했어요. 또 마지막에 이제 볼 것은 리사이즈 이미지 업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 설정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올백 테마 설치를 하면서 여러분의 홈페이지 그 워드프레스에 같이 딸려서 설치를 해 놓은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리사이즈 이미지 업로드라고 하는 플러그인의 세팅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이 맥스 하이트를 지금 1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0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기능을 하냐? 우리가 핸드폰 사진에서 핸드폰 사진 되게 용량 크잖아요. 그 사진들을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사실 홈페이지가 느려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이미지 파일 자체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미지 파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홈페이지의 그 용량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미지의 해상도가 1200 이상인 애들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가로를 기준으로 1200을 비율을 맞춰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 플러그인이 해주게 돼요. 조금 이미지 사이즈 걱정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주는 좋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1200으로 비율을 줄여줄 때 그대로 줄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품질을 떨어뜨려서 줄여주게 됩니다. 지금 100이 원본 파일이랑 똑같은 퀄리티라면 90 정도 되는 품질로 압축을 해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90 정도 설정을 해주면은 눈으로는 거의 표시가 안 나는 그 정도로 이제 압축을 살짝 줄여서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yes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꿔줄 텐데 png 파일 자체가 보통 jpg보다는 살짝 용량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png 파일은 투명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 투명 처리가 필요 없는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png로 업로드가 되어 있을 때 이 플러그인에서는 자동으로 jpeg 파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옵션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설정 파트에서는 저희가 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섹션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플러그인 섹션 중에 저희가 필요 없는 플러그인들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팸 프로텍션 이거 있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안녕 달리라고 되어 있는 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4개만 남은 건데 이 4개 중에서 여기에 업데이트가 떠 있다라고 하면은 다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지금 플러그인 4개랑 그 다음에 설정은 마친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랭크매스라고 하는 SEO를 이 우리 워드프레스랑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 세팅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여기를 한번 비활성화를 했다가 다시 활성화를 해야지 좀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활성화 한번 눌러고 활성화 다시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크매스 SEO라고 하는 요게 이제 나오고요. Connect Free Accou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onnect Your Account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Login to 랭크매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중에서 두 번째 가장 만만한 구글 버튼 눌러서 구글 계정이랑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계정 누르시면 되겠죠. 계정 선택을 하시고, 계속이 만약에 나온다면 계속까지 누르셔서 요 플러그인 액티베이션 이 화면을 이제 띄우시면 됩니다. 요 플러그인 액티베이션 화면이 나오면 되고, 이 중에서도 또 OK 액티베이트 나무 요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이렇게 스타트 위자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시작 마법사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치는 똑같을 거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위자드 시작 마법사 여기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웹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입력하는 란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이 랭크매스 플러그인과 저희 설치한 워드프레스만 연결을 오늘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Save and Continue라고 이 파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의 연결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거 커넥트 구글 서비스 누르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제가 구글 서치 콘솔이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스킵 스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트맵 관련한 것들 쭉 나오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Save and Continue라고 하는 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EO Tweak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한글로 나와 있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밑으로 해서 Save and Continue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our site is ready, 뭔가 완료됐다는 느낌의 어떤 화면이 나올 테고, 왼쪽 버튼 보시면은 알림판으로 돌아가기 라고 하는 게 아마 뜰 거예요. Return to Dashboard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다시 워드프레스 이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크매스 SEO라고 하는 플러그인의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랭크매스 SEO 관련 메뉴들이 쭉 있고, 이 오른쪽에도 메뉴들이 있네요. 이 랭크매스 SEO에 설정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만큼 엄청 많은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랭크매스랑 워드프레스를 연결해 놓은 것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 워플 올백 테마를 이제 불러왔는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위쪽에 이제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 섹션에 가보면은 블로그 안에 있는 글들 중에서 사실은 여기에 이런 썸네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테마에 딸려있는 파일이라서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 파일들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껴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파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고 파일이 필요한데요. 로고 파일은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해상도대로 똑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 워플 올백 테마를 만들 때 이 해상도에 맞는 테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가 해상도가 조금 틀려지면은 핸드폰 화면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웬만하시면 똑같은 해상도에 똑같은 크기의 파일을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첫 번째, 로고 파일 390 x 390. 두 번째,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그림 512 x 512. 얘는 메인 페이지에도 들어갈 거고 뒤쪽에 이제 저자 섹션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about 페이지 비율은 1:1로 해주고요. 1024 곱하기 1024를 사용을 하는데 750 정도면은 무관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썸네일에 들어갈 그림은 16:9로 준비를 하되, 유튜브에서 보통 추천하는 그 해상도가 1280 곱하기 72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으실 거고, 썸네일 파일은 해상도가 1280에 720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올려봤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러그인이 1200 이하로 이렇게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는 16:9로 봤을 때도 좀 괜찮고요. 1:1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 1:1 비율에도 잘 보이도록 제작을 해주면은 같은 파일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4개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KR 플레이북 이거 눌러서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로고 파일을 업데이트를 할 건데,
홈페이지에 관련한 어떤 설정들을 변경할 때 가야 될 곳이 바로 위쪽에 보이는 사용자 정의하기라고 하는 이 메뉴입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관련한 메뉴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KR 플레이북에 관련한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홈페이지 정보를 바꾸는 거라서 이 사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섹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사이트 타이틀 앤 로고 컨트롤, 밑에는 사이트 아이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아이콘 선택을 먼저 눌러 볼 텐데요. 얘는 여기에다가 이 로고 파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대체 텍스트에다가 워플 로고 파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대체 텍스트는 뭐냐면 그림 대신에 보여질 텍스트를 의미하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림이 나왔을 때 이 대체 텍스트를 읽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체 텍스트를 매번 정성 들여서 써주시는 게 나중에 구글 랭킹 점수를 낼 때도 도움이 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희 블로그를 이용을 할 때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체 텍스트도 좀 신경 써주셔서 작성을 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누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 건너뛰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왼쪽 부분에 저희가 방금 선택한 이 로고 파일이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보시면은 크롬 탭 위쪽에 이런 로고가 이제 앞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이트 타이틀 앤 로고 컨트롤 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로고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올렸던 파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선택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고 그대로 누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선택 요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간 밝게 보이는 부분을 로고로 선택할 거냐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요거 전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늘려주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필요 없이 그냥 자르기 건너뛰기 누르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르기 건너뛰기 누르면 요거 자체가 이제 로고로 들어가게 되고 요 위쪽에 지금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공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정보를 방문자가 볼 수 있게끔 퍼블리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X 누르고 나와보면 로고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위쪽에 이 브라우저를 제가 내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방금 전에 저희가 설치한 이 파비콘이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군요. 자, 그러면은 로고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요 메인에 있는 요 사진을 바꿔볼 예정입니다. 자, 메인에 있는 사진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라서 사용자 정의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해당 페이지를 편집하는 요 페이지 편집 메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 편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 화면이 나오면서 방금 전에 봤던 그림들, 글자들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그림을 교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그림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화면이 안 보이신다 라고 하면 이 위쪽에 검정색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블럭 그 아이콘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이 되는 블럭의 설정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요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 에딧 이미지 버튼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체해야 할 그 그림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파일 그대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대체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선택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바뀌게 됐고요. 하나 이제 체크할 것은 만약에 여기 맥스 이미지 위드라고 하는 게 350으로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은 350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요것도 제가 지금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512, 512에 350으로 맞춰 주셔라.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로고 부분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시보드로 다시 나가게 되고 요 사이트 눌러가지고 다시 보면 여러분이 올려놓은 그런 이미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로고 끝났고 그림 끝났고 자, 어바웃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어바웃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저희가 바꿔야 되니까 역시나 어바웃 페이지로 가서
이 위쪽에 있는 페이지 편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볼게요. 해당하는 이 페이지를 편집하는 부분이 또 나올 테고, 이제는 요 워플 요 그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그림, About 페이지 그림을 놓고 여기다가 About 페이지 그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선택 누르고, 자, 그러면은 이미지 사이즈 해가지고 1024, 1024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거 저희가 하나만 설정을 해 볼 텐데 어떻게 하냐, Full이라고 하는 요거를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1024, 1024 대신에 조금 더 줄여서 768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라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맥스 이미지 위드라고 하는 것을 40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00으로 제가 설정을 해놔서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400으로 맞춰준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실 게 뭐냐면은 카덴스에서 지금 제공하는 이 이미지 블락은 PC에서 보여지는 그림 파일, 그리고 태블릿에서 보여지는 그림 파일,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그림 파일의 크기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플 올백 테마를 제작을 할 때 어떻게 맞춰놨냐, 여기 지금 3개 아이콘이 보이죠? 첫 번째부터 PC, 태블릿, 핸드폰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PC에서는 400으로 너비를 설정을 해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핸드폰으로 넘어간 다음에 얘는 30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핸드폰에서 볼 때랑 PC에서 볼 때랑 좀 더 예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세팅해 놓은 숫자들로 지금 교체를 해 놓고 업데이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끝났네요. 여기 보시면은 데스크톱 다시 가서 이 데스크톱 편집 화면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설정 끝났으니까 왼쪽에 있는 로고 버튼 눌러서 다시 빠져나갈게요. 이제 뭘 저희가 했냐, 요 메인 끝났고 어바웃에 있는 요거 끝났죠.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블로그 썸네일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요거 말고 요 앞에 있는 헬로 월드나 그 다음에 사실 샘플 포스트 1, 2, 3, 4 이렇게 4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우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림판으로 돌아가서 글 섹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섹션에 보시면 이 모든 글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글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요 5개 글이 이제 나올 테고, 요것들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선택하고, 일괄 작업의 아래 화살표 여기를 누른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 선택 후, 자, 적용 누르면 샘플 포스트 1 빼고는 다 휴지통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깔끔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샘플 포스트 여기 제목을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포스트에 대한 설정 파트가 또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 블럭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위쪽에 보이는 글과 그 다음에 블럭이라고 하는 요 부분 중에서 글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글에 대한 설정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특성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특성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저희가 블로그 포스트 그 섹션에서 보여지는 그 썸네일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이미지들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공유했을 때도 이렇게 뜨는 그 그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이죠. 저희는 교체를 누를 거고 준비해 놓은 파일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6기 때 9로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1대1로 이렇게 잘랐을 때도 좀 예쁘게 나오죠. 여기다가 테스트 썸네일 설정을 해 놓고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이미지 설정.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위쪽에 가서 업데이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가 끝났고 다시 위쪽 로고 눌러서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로그 섹션 누르면 썸네일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샘플 포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샘플 포스트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이 저자 블록에 있는 요것도 자기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로고가 여기에 뜨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알림판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외모 섹션으로 한번 가볼 텐데, 오른쪽에 이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위젯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들어가 볼 거예요. 위젯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X 눌러주시고, 지금 보면 사이드바 1이라고 하는 게 블로그 페이지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블록들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화살표 눌러서 접어주고 두 번째 사이드바 2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자 블럭이 보이게 되고
이 왼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블럭에 대한 어떤 설정 정보가 오른쪽에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블록은 인포박스라고 하는 카덴스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수정을 할 텐데, 첫 번째 뭘 수정을 할 거냐, 이 지금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가운데 스타일 섹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일 섹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미디어 세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파일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에딧 이미지 누르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메인 페이지에 있던 이 그림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택 누르면 그림 파일이 바뀌게 되고, 이 맥스 이미지 위드도 300으로 지금 설정해 놓은 거 그대로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려서 제너럴 섹션이 있습니다. 제너럴 섹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인포박스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이런 거, 이 인포박스를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author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오른쪽에 링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홈페이지로 가게끔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wplaybook.com은 올백 테마 페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 페이지에 링크로 변환을 시켜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 연필 버튼 누르시면은 클리어라고 하는 이 조그만 X 버튼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거 클리어 눌러서 이제 페이지를 정보를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냐, about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about이라고 쓰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about 페이지가 검색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주면 author 블럭을 누르면 저 주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 사이트로 한번 가보고요. 왼쪽 위 눌러서 블로그 섹션 가본 다음에 샘플 포스트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 반영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파일이 그대로 나온다? 라고 하면 해주실 것이 있는데, 이 위쪽에 마름모에 해당하는 어떤 메뉴가 아마 떠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라이트스피드 캐시 플러그인 메뉴인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펄지 al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펄지 all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페이지를 F5를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이 블로그로 빠져나가셨다가 샘플 포스트로 이제 돌아오시면 이 author 페이지가 잘 반영이 될 겁니다. 펄지 al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강제로 우리 홈페이지의 내용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최신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리프레시를 한번 시켜주시면 이제까지 그 고친 것들 중에 미처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된 게 반영이 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거는 뭐냐, 위쪽에 있는 로고 바꿨고요. 로고 브라우저 위에 있는 파비콘도 설정을 해줬고요. 메인 그 그림도 바꿨고요. 많이 했어요. 그죠? 블로그 섹션에 가서 블로그에 있는 이 썸네일도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들어가면 이 아서 그림도 바꿔놨고요. 그리고 요거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은 about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링크도 설정해줬고, about 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아마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죠? 정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설정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랭크베이스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스피드 캐시라고 하는 최저가 플러그인들 설정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대부분의 것들을 사실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 링크 사용해서 구매를 해주셨다면은 초기 세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팅에서 또 뵙도록 하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